네, 오늘은 대북공작관을 지냈던 최수영 국정원 전 직원 자세한 직급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최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을 워낙 해체를 해놔갖고 문제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난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거에 국정원 직원들 만나면 상당히 터프하고 사나우면서도 젠틀했다. 그래서 두려웠었죠. 근데 제가 점점 경력이 쌓이면서 더 높은 계급의 국정원 직원들을 만나는데 제 입장에서는 만만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쉬워지더라고요. 비슷한 느낌을 장성들한테도 받았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의 사람들 장성을 만나면 두려웠습니다. 얘기하는 게 대통령한테 거의 막 소리 지르듯이 항의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게 관철시키고 하는 장군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 장군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꼭 나이 많은 고등학생 같다 그럴까? 공부 잘하는 학생 같은 제복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정원 직원들 정규직 뽑았을 때 그 친구들하고 지리산 종주하는 훈련을 같이 해봤습니다. 같이 해봤는데 같이 1박 2일을 지리산 종주를 하고 모욕도 같이 하면서 야 얘네들이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유능한 직원들이 될까라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엘리트 위주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즉 다시 말하면 몸을 쓰지 않는 느낌을 주는 사람. 저는 기자들을 볼 때 기자들은 상당히 거칠어야 되고 몸을 써야 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뽑아놓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의인데 국정원도 엘리트 위주로 가고 있구나. 엘리트의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은 정권이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잘해주라 그러면 또 그 맞춰주는 공무원들이 나오고 정보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의 최대의 문제는 공무원이 되고 있다. 통일부가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국정원의 통일부와 국정원 직원들의 월급쟁이화가 문제인데 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우리 최 선생님 입장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은 어때야 되고 그런 직원들을 키우려면 어떤 리크루팅 사람은 안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놓은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이 없어져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가 입사하기 이전에 들어와 있었던 선배님들을 보면 지금 말씀처럼 용맹하고 또 한편으로 근엄하면서 굉장히 자애로운, 부드러운 그런 분들이 저희 조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국가정보원이란 그 이름을 갖다가 바꿨죠. 그러고 나서 인원 선발하는 걸 보면 특정 지역 중심에 특정 학교 위주로 이거를 선발하게 됐단 말이죠. 특정 학교가 어딘지 여쭤봐도 돼요? 특정 학교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학점이 좋고 또 입학이 어려운 그런 대학들 중심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 머리를 많이 쓰고 몸을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 정보기관의 속성상 단순하게 앉아서 분석 업무 한 것뿐만 아니라 현장 요원으로 뛰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훌륭하고 높은 점수를 갖고 간 그런 스카이 대학 예를 들면요, 아니면 여자대학교 이런 데 출신 사람들이 그와 같은 3D 업종, 즉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러한 그 업무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일례로 제 후배 중에 그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있었는데 학점이 안 좋다는 이유로 떨어뜨렸어요. 그거는 제가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는 제 후배였는데 그 후배는 운동도 잘하고 또 생긴 용모도 우리 기자님처럼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모든 게 팔방미인이었는데 단 한 가지 학점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뭔가 이게 지금 퇴색되어 가고 있구나. 즉 정보기관이 아니라 외교부가 돼가나 아니면은 통일부가 어디 구청 사무실이 되어가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일례를 이런 겁니다. 정보기관의 요원이
외국말을 못한다. 특히 현장에서 뛰는 요원이 외국말을 구사할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죠.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 해외로 유학을 이제 연수를 떠날 때 제가 그 후배들한테 다짐을 받아요. 너네들 이번에 2년 다녀오면은 반드시 그 지금 원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회장님 통역을 옆에서 완수할 만큼의 현지어를 꼭 완벽한 습득을 해갖고 와라. 그러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요. 출발을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가서 지가 외교관인 거 착각하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골프채 사서 교민들 골프채 휘두르고 위에 그러다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나중에 진짜 그러한 임무의 현장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쭈삣쭈삣하고 남한테 또 미루고 전가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거 삼성그룹이 네, 자기 직원들 정예와 현지화를 한다 그래서 네, 외국어 전문가, 외국어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각 대학원에 각 네. 중국이나 이런 데 2년씩 그냥 공부시켰거든요. 네, 지역 전문가 전문가 키웠죠. 예,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이제 자기네 해외 지점으로 쫙 보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삼성그룹을 위해서 뛰었을 때 물론 삼성은 돈도 쓰죠. 네, 근데 참 잘해내더라고요. 네. 물론 그 중에 탈락한 친구도 있어요. 네. 제 후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뭐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거지. 돈까지 써가면서. 네, 그걸 해내는 데 있어서 자 경쟁하는 게 외교관도 있고 네. 외교관은 신분 보장을 받으니까 외국에서 통하죠. 네. 근데 국정원이나 삼성 이거 안 통합니다. 네. 경찰 영사관도 안 통하는데 해내는 걸 쭉 지켜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기업체 직원들이 자기네 목표 달성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국정원 직원이 옛날에 봤을 때는 전 잘한다고 봤었어요. 옛날에 그 네. 삼합회를 취재하려고 대만, 홍콩 쭉 갔을 때 네. 경찰하고 같이 취재해 보니까 경찰 주재관은 못 해내는 걸 좀 딱 쥐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쭉 가서 제가 경험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보니까 네, 야, 이 사람 이거 외교부 공무원처럼 우리 교포들하고 골프나 치는 거고 뭐 해주세요 하고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고 보고하는 리에정 오피서밖에 안 되는구나. 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바뀐 게 이제 그냥 공무원 하라고 보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근무했던 그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은 국가정보원인데 안기부로 예, 입부하셨죠. 거기서 보면은 제일 큰 그 인사 적폐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요 유신사무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와서 해외 파트 근무를 많이 하고 또 나가서 외교관 그 업무에 그 뭔가 이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국가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완수하는 비밀요원, 공작관으로서 역할보다는 그냥 아주 그 컬러풀하고 화려한 그런 외교관의 생활을 꿈꿨던 게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워킹 라이프 밸런스 해서 워라벨이라고 젊은 사람들 그 일도 일이지만 내 삶도 더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이게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정보 환경도 바뀌고 하지만 이 국가의 이 security 그다음에 국가의 이 national interest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의 양보나 이런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퇴화가 돼 버렸어요. 많이 퇴화가 되고 그냥 월급쟁이처럼 돼버린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용자 있습니다. 사용자 대통령이네.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보기관을 어떻게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어떻게 내가 원용을 하겠다. 이 가치와 인사이트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상대편의 반대쪽 사람들 뒤나캐고 약점이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 출마할 때 이제 국가정보원의 이 국내 기능을 갖다 다 없애겠다고 그러고 나왔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내 정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로 남의 뒤캐는 그런 게 국내 정보가 아닙니다. 아니죠. 왜? 그건 미감 감시. 그럼요. 그건 사찰이죠. 그거는
퍼센트로 따지면요 0.001%도 안 돼요. 크게 경제, 과학, 산업, 기술, 국방, 교육, 뭐 심지어 스포츠 분야까지라도 국가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외국에서의 침투 행위나 혹은 우리 안에서의 이적 행위나 또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걸 사전에 먼저 습득하고 예견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국내 정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군 기무사, 그다음에 검찰, 경찰, 그다음에 안기부 이렇게 모여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기강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난 그거라고 봐요. 왜? 아무리 귀하들께서 검찰 시절에 국정원 사람들 조사했을 때 국정원 요원들의 그 비루함과 비열하고 용렬한 자세를 보고 실망하고 얘네들은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검찰 시절에 판단하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란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끌어안아야 되고 또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안위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와 신경조직 그리고 손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보행도 하고 뜀박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랑 말씀하실 때 왜 대북 공작광들이 지북통이 돼서 네. 문재인 정권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던 친구들이 북한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힘쓰는 걸로 바뀐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영혼이 없는 국정원 직원들이 돼가는 건데 네. 나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 그 국정원 훈육관들하고 대화할 때 당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한 몇십 명 되는 애들 중에서 깜을 찾아내는 거다. 그게 군기회답처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감찰하는 친구도 보니까 이렇게 애들 처음부터 어떤 놈이 될 만하고 대가 세고 힘이 있고 끌고 나가는지 그걸 본다 그랬는데 근데 내가 지금 쭉 국정원 간부들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보면 대센 사람들은 안 보이고요. 한 네. 과장, 처장까지 보이나? 단장쯤 올라가고 국장 올라가면 잘 안 보이고 그냥 뭐 하고 이렇게 뭐든지 다 맞춰주는 맞는 키 같은 사람들이 되던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군도 그게 문제긴 하지만 검찰도 사실은 그래요. 그게 참 문제긴 한데 왜 그렇게 국정원마저 바뀌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 선친께서 직업군인이셨어요. 2.25 때 학도병으로 그 빨치산 토벌에 참전하셨다가 그 소년 학병이 결국엔 장교가 돼서 35년을 이제 군복을 입고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아버님이 군 생활하실 때도 보면 그때가 이제 64, 13기, 14기, 15, 16기 요럴 쯤이에요. 그때 장교들 보면 참 군인다운 군인이 많았습니다. 군인답죠. 그리고 훌륭한 군인일수록 장군이 안 됐어요 그때도.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말씀처럼 강직하고 위에 상관이라 하더라도 형님 혹은 뭐 사단장님, 군단장님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지죠. 지금 국정원도 보면은 정부가 바뀌면 뭐 누구를 차장으로 임명한다, 원장으로 임명한다 할 때 그 후보 군들의 사람을 보면은 이전에 뭐 했었냐 이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요 3급 이상 올라간 국정원 직원은 손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차장들 중에서 5급에서 4급 올라가면 얼마, 4급에서 3급 올라가면 얼마, 이 계급 올라갈 때마다 받는 금액 액수가 있다고. 그 돈을 상납하는 놈은 진급을 시키고 돈을 안 내는 놈은 진급을 안 시키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지금 그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전설의 공작관 선배가 계세요. 정말 그 선배님은 용모도 그 호랑이 같을 뿐만 아니라 진짜 대도 세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인자하고 그리고 외국 가서 그 입수 세우는 그 역량을 보면 타의 추종을 권하는 그런 선배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 일 너무 많이 하고 잘하니까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야 저 새끼 저거 우리 저 출입도 시키지 마
이종찬 원장이 그랬다고. 예? 그래서 어디에 출입시키지 말라. 회사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니까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역량이 탁월하고 우수했던 그런 공작관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그 선배님도 사표 쓰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배들이 남아서 국장도 하고 차장도 하고 원장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원 출신 중에 국정원장이 있었잖아요. 김만복이라고. 거기는 그 사람 별명이 네시예요, 네시.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위에 그 아첨하고 교원 영색을 잘하는 인간들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뿌락지들. 학교 때 밀정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채용돼서 온 애들. 있죠. 그 우리 정규과정 안에도 그런 애들이 있었을 거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주로 도는 게 이제 보좌관, 뭐 어디 뭐 기획조정실, 요런데 뭐 비서실 이런데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그거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올라온 보고서 그 한두 장 보고 평가하는 거야. 야 이거 다네, 이거 쓴맛이네, 이거 짠맛이네. 품평은 함부로 하는데 거꾸로 자네가 가서 한번 해봐. 현장 가서. 어? 못한다고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 누가 그런 거 규정을 입수해 왔어. 너 같으면 지금 헬로우 하와이 다음에 영어 한마디 안 되는 놈이 가가지고 너 그거 하겠어?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잘했니 못했니 짜니 다니 쓰니 이러고 품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예를 들어서 아첨파들 혹은 밀정 뿌락지 출신 애들 협조망들 이런 것들이 남아서 국가 주요 기관의 핵심 간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런 문제는 정권 교체가 되는 민주국가에서는 다 부닥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미국의 CIA나 오사드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라서 막 바뀌잖아요. 물론 네. 이제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분명히 그 문제 정치의 신여가 되는 문제가 다가올 거고 정치의 신여가 정보기관이 대면될수록 맞는 키 누구한테나 통하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만 진급하게 되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네. 그런 조직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키우나요? 그러면은 그 가장 모범적인 정보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는 이스라엘 사례 한번 들어보죠. 이스라엘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국가가 됐지만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건국 초기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이 비밀 정보 기관인 국내국에 나눴을 때 국외를 담당하는 게 이제 모사드. 그렇죠. 예? 신바드. 예, 신바드는 국내고요. 그러면 이 모사드라는 조직이 얼마나 이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무모하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했어요. 사람 죽이는 건 기본이고요. 많이 했죠. 예? 그 유명한 사건. 그럼요. 폭파시키고 납치하고 없애고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그러한 조직도요. 세월이 지나오면서 중간중간에 공작 사고가 나고 많이 났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야? 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불신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간이라고 하는 다간이라는 그 밤의 제왕이 드디어 이제 국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간이라는 사람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간 외교부화되어 있던 허약해진 체질을 완전히 정보기관의 체질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샤이렌 메트카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존하는 그 모사드의 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간처럼 그 샤이렌 메트카 출신이지만 이 다간 국장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그 이란의 핵을 갖다가 무능화 혹은 무기력화시키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적어도 비행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레이더망을 피해서 날라 들어가서 중간에 급유를 받더라도요. 먼 장거리를 날아가서 부셔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스라엘 공군이 있어요. 오퍼레이션 오페라 이라크 그렇습니다. 때릴 때. 예. 그래서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에서 그러한 요원을 양성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항시 국가 안보와 국익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이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의견이 합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는 수상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어도요. 이 내셔널 시큐리티와 내셔널 인터레스트 이 양축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소리가 나오질 안 않아요. 나온다. 그러면 네.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때 그 정치 권력에 좌우된 적이 있었는데 네. 나간이 국장이 되면서부터는 중심을 잡고 그렇죠.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본연의 비밀 공작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아니라 비밀 공작기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하나 강담을 질문을 셔내지 드릴게요. 않고. 그럼 네. 모사드가 국내 활동을 안 하고 해외 네. 활동만 하기 때문에 네. 여야가 바뀌어도 네. 정치권이 덜 개입할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국내외를 또 하다 보니까 국내의 발목이 잡혀서 해외 공작까지도 대북 공작까지도 힘들어졌던 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내 부서가요. 틀림없이 해외 부서보다는 영향력이 더 있었던 거는 인정합니다. 분명하죠. 예. 그리고 그 국내 부서에서 그 수집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첩보, 정선된 정보들이 분명히 국가 통치 지휘부에는 영향을 끼쳤죠. 예, 많이 끼쳐왔고 또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다라면은 이제는 그 정보기관이라고 일컫는 그 조직이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든 초점은 국가 이익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들면 우리 국내 정부의 그 폐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디 이권에 개입하고 누구 어느 은행에 어느 기관에 뭐 어느 정부 조직에 진급 심사하는 데 가가지고 뒤에서 힘쓰고 해가지고 또 지들끼리 또 깐부해서 친구들끼리 으쌰으쌰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제가 나온 학교를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학교 그러니까 뭐 접대도 말씀하지만 이 서울대학교 애들이 지금 대통령도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이잖아요. 이 서울대학교 애들은 머리는 좋은데요.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결기라는 건 더더욱 없어요. 그리고 이 학창 시절에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고위공직에 가신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는 뭘 알지 모르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미래를 보고 예측하고 이런 그 소위 인사이트는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그 안에서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그거는 해요. 그러나 지금 급변하는 이런 그 국제 정세 속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점점 행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네. 특히나 우리 국가정보는 이름부터 뜯어 고쳐야 되죠. 그렇죠. 네. 무슨 정보? 그 국가정보이라는 거는 무슨 정신병원 이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국가의 이 정보부 이거는요 누가 뭐래도 가장 유능한 직원들을 뽑아왔거든요. 뽑아왔는데 그 뽑아온 그 유능한 사람들을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고 또 오남용한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조직에서 보면은 우리 가장 동기생들도 봐도 가장 에이스들이 우리 공격팀에 다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대북 공작. 이게 우리 정보기관의 핵심 기능이니까.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일진들이 나가서 그 캐치업 해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정책 보고도 만들고 하는데 그 대북 전략국이라는 게 남북 회담이나 이런 걸 갖다가 관여하다 보니까 서울이 밑에 있었던 애들 중에서 그 서울대 사대 출신들이 제법 있어요 거기. 그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크게 보도한 거 있어요. 여직원을 갖다 성적으로 추행해가지고 뭐 그 파면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그게 파면이 안 되고 해임으로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걔도 보니까 어린 자식이 서운 덕분에 진급을 빨리 한 거야. 인사처장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전행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직원까지 손을 대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그냥 주요 일간지에도 다 드러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서울대 안에서도 사대 애들이 사실 서울대 동문들끼리 있으면 길을 못 펴. 그런데 교육부에만 가면은 난리를 치고 그냥 지네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정보기관 안에서도
좀 마이너리티한 좀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주로 그런 전략국 같은 데 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남북회담을 하는 김대중이 노무현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실무진을 대표했던 서훈이가 이제 원장까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다 지금 뭐 서울대 사대를 갖다가 뭐 거기만 특정 학교 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자잘한 업무하던 아이들이 우리 공작국에 왔단 말이에요. 해외 사이트 쪽에 와서 하려니까 됩니까? 중국말이 됩니까? 영어가 됩니까? 예? 그렇다고 오퍼레이션 실제로 스킬이 있기를 합니까? 그 와가지고서는 그런 그 가장 핵심적으로 가가지고 광산을 파고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갖다가 얻어와야 되는 그 일을 시켜놓으니 그 일이 되겠냔 말이죠.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또 추후로 또 이어서 좀 더 국정원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시죠. 네. 네.